자, 안녕하세요. 예, 떡국들 많이 드셨나요? 많이 드시면 나이만 먹습니다. 자, 오늘 이제 기반설 나오죠? 145쪽입니다. 자, 기본서 교재 145쪽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국토법을 다 마무리 질 거예요. 그래서 잘 보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 공부할 것 한번 잡아드리면 이렇습니다. 자, 보시면 먼저 우리 기반시설 정리할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기반시설 테마에서는 종류 문제 알겠죠? 그래서 종류하고 관련돼 가지고 이 부분이 좀 이제 출제가 지난번에 우리 26, 27, 28에 연속 3회 출제가 됐어요. 근데 이제 29회, 30회 때는 안 나왔는데 그래서 가장 기본 문제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폐차장은 교통시설이에요? 환경기초시설이에요? 환경기초 이런 거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종류 문제 하나 체킹하실 것이고, 자, 두 번째 정리할 것은 자, 도시군계획 시설사업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도시군계획 시설사업은 자,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 기반시설 중에 관리계로 결정되면 뭐라 부르죠? 도시군 계획 시설. 자, 이걸 공사하면 시설사업 이걸 공부할 건데요. 여기는 두 가지 각도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절차 등을 이해하는 겁니다. 절차 등. 그래서 오늘 저로 나갔습니다만은 가장 기본 절차를 공부하시고 그에 관련된 내용을 추가해서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출제가 안 빠지고 나오는 것 일반적으로들 미집행. 자, 일반적으로들 우리 시설 사업이 결정이 되면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사업을 진행하지 아니할 때 토지 소유자 등은 고통을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때 소유자 등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조치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미집행 시에 우리 보호할 수 있는 보호조치, 자, 이것을 정리하는 것이고, 중심이 되는 점들 매수청구제도 있죠. 매수청구제도가 그냥 중심이고, 나머지 실효라든가 또 우리 해제 공고, 또 해제 위반 신청 등등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초점은 매수청구하고 실효제를 일단 맞춰서 볼 것이고 그 이후 것은 또 차후에 보강을 할 겁니다. 그렇게 보시기 바라고, 또 세 번째 정리할 것은 보통 우리 지구단위 계획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지구단위 계획은 우리 지구단위 계획 구역 지정하고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거든요. 이 테마를 또 하나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시간 하면 우리 개발행위 허가를 정리할 겁니다. 자, 우리 개발행 허가에 관한 것은 기본점들 가장 중심은 우리 허가 대상에 관한 것을 공부하는 겁니다. 허가 대상.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절차 등에 관련돼 가지고 개발 허가를 제한시키는 거. 허가 제한 문제도 잘 나오긴 합니다. 보실 것이고. 자, 세 번째는 연관돼 가지고 봐야 할 것은 우리 기반시설 부담구역 있죠. 자, 이것하고 우리 개발밀도 관리구역입니다. 이 두 가지는 일단 비교 좀 해가지고 정리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아마 이 정도 정리하면 오늘 수업은 일단 끝날 거예요. 국토부분 다 끝날 거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출제 방향은 전부 여러분들 우리 종류 문제 한 개 아니면 두 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왜냐하면 자, 종류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도시군 계획 시설에 관련된 설치 기준, 또 광역시설 설치 기준도 하나 봐야 될 것이고 공동구도 하나 보긴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 정리할 것이고, 자, 시설 사업에 관한 것은 기본적으로 두 개 이상은 잡으시면 되겠고 지구단위 계획은 한 문제, 자, 우리 개발행 가도 두 개 이상, 많이 나오면 세 개까지. 알겠죠? 이 정도 잡아두시면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파트를 오늘 정리를 하면 국토법은 다 끝날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먼저 우리 기반시설에 관한 것을 먼저 볼 건데요. 자, 봅시다. 여러분들 아마 이렇게 볼까요? 자, 우리 기반시설 여러분 한마디로 뭐라 하겠죠? 기반시설이 뭐예요? 도로. 이제 도로는 이제 종류에 관한 문제고, 일반적으로 기반시설은 여러분 하나의 도시가 유지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기초가 되는 시설들이다. 알겠죠? 어느 도시든 자, 우리 시나 군이 유지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기초가 되는 시설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 우리 시가 있다면, 그죠? 자, 우리 A라는 시가 있다 라고 할 때, 일산시도 마찬가지예요. 자, 시가 있으면 여기 여러분들 도로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그렇지. 여러분들 다 밖에는 도로도 있어야 되고 또
학교도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학교도 있어야 되고, 그죠? 자, 그리고 또 여러분들 상수도 있어야 돼, 없어야 돼? 다 있어야죠. 하수도 있어야 되고,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 정류장도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주차장, 배차장, 뭐 다 여러분들 전부 다 기반시설들이에요. 기반시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의 도시에서 필요로 하는 기초가 되는 시설을 생각하시면 되겠고, 종류는 뭐 굉장히 많습니다. 한 100여 개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우리가 밖에서 볼 수 있는 모든 게 기반시설이에요. 만약에 도시에 기반시설이 하나도 없다면 어쩌죠? 거긴 사람이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아. 없는 항무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사람이 살면 기반시설은 다 있다. 알겠죠? 대신 이제 부족한 것도 있고, 또 내지는 노후화된 것도 있고 하겠죠? 그건 이제 우리가 손 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반시설은 어느 도시든 간에 다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신 아까 말씀처럼 우리 기반시설인데, 자, 부족한 것은 설치한다겠죠? 또 노후화된 것은 정비, 개량 이런 거 한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걸 할 때 뭘로 한다겠죠? 그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여러분들이 공사하려면 돈이 들어가. 그 돈은 시장 개인 돈이 아니죠. 그래서 계획으로 절차를 밟아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점들 우리 기반시설 중에 이렇게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것, 자, 이게 이제 원칙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우리 기반시설 중에 설치, 정비, 개량을 하려면 뭘 한다고?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이게 이제 원칙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예외는 있겠죠? 이건 있지만 원칙은 관리 계획으로 결정한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결정이 되면 그 시설을 우리 뭐라고 한다겠죠? 도시군 계획 시설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시나 군마다 각겠다 다룰 수 있다. 다룰 수 있다. 그죠? 우리 A라는 시에서는 4개가 필요할 수도 있고, 또 B라는 군은 10개가 필요할 수도 있고, 시나 군마다 필요한 기반시설은 다룰 수 있다. 부족한 게 다를 수 있고, 또 노후화된 게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종류는 다를 수 있다. 대신 그래서 도시계획시설은 아까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A시 같으면 4개가 될 수도 있고, 그죠? 이 4개만 도시계획시설이에요. 자, 우리 또 B라는 군은 뭐 10개가 결정되면 10개가 도시계획시설이다. 기반시설은 한 100여 개 되지만 그 중에 관리로 결정된 놈을 뭐라 부른다고요? 도시군 계획시설. 알겠죠? 그래서 그 시나 군마다 다를 수 있다. 그것을 고려하시고, 또 이게 결정이 되면 설치하든지 정비 개량을 해야 되겠죠? 자, 그것을 우리 뭐라 한다고?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관리로 결정된 사업이 여러분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도 있지만 개발 사업도 있고 정비 사업도 관리로 결정된 거죠. 그럼 이 3개 사업을 우리 뭐라 한다고? 도시군 계획 사업.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는 것은 관리계로 결정된 사업이다. 알겠습니까? 그걸 기억하시고, 그 중에 대표적인 시설 사업도 있고 개발도 있고 정비도 있다. 그죠? 정비 사업은 여러분 3가지 있다겠죠? 뭐? 주거환경 개선 사업,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이 전부 다 것은 관리로 결정하는 겁니다. 곧 이 말은 자, 관리로 결정한 사업이라는 것 자체에서 여러분 알 수 있는 것은 이 시설 사업은 여러분 공공성이 강하다, 약하다? 공공성이 강한 사업이죠. 자, 도로 설치하고 초등학교 설치하고 누구 개인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공공성이 강한 사업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고 접근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할 것은 먼저 기반시설 종류를 먼저 볼 것이고요. 그죠? 그리고 나서 시설 사업을 들어갈 겁니다. 자, 종류 부분 여러분 우리 100여 개 되지만 이 100여 개 되는 시설들을 뭐 정확히 개수는 세기 어려워요. 많기 때문에 100개 되는데 이것을 분류해 가지고 7개 시설로 분류를 해 놨습니다. 알겠죠? 7개 시설로 분류가 돼 있다. 그럼 이제 문제가 어디에 해당될 거냐 이걸 물어본다는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 교재로 보시고 대신 다 암기 안 해도 약간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여러분들 교재 볼까요? 자, 145쪽에 아래 보시면 거기 교통시설 보인가요? 그다음 공간시설, 유통, 공급, 공공문화, 체육시설, 또 방제, 보건, 위생, 환경, 기초시설. 자, 7개 시설로 분류가 돼 있어요. 그럼 이게 어느 시설에 들어갈 거냐? 이걸 이제 주로
물어봤던 문제가 가장 기본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 교통시설 보시면 여러분, 자, 여러분들 안 해도 돼. 딱 감으로 보세요. 자,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전부 다 교통시설 맞죠? 자, 주차장, 교통시설, 정류장도 교통시설, 궤도, 자동차 검사시설, 건설기계 검사시설, 전부 다 교통시설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통시설 여러분 틀리게 물어보는 건 딱 한 가지죠. 뭐? 폐차장이 들어간다니까? 그죠? 꼭 주차장, 폐차장을 붙여서 쓰면 헷갈리라고. 근데 폐차장은 여러분 교통시설이다, 환경 기초시설이다. 그죠? 폐차장은 뒤에 나오는 환경 기초시설에 들어간다. 이거 하나 기억해 놓으시고. 알겠죠? 자, 그리고 가장 기본 문제는 다뤄졌기 때문에 조금씩 없는 발을 더 깊이 넣어가지고 정리할 것이 그 세분된 것들이 나오거든. 그 세분된 것들도 타치하셔야 돼요. 자, 오른쪽 그 날개란에 보이죠? 날개란에. 자, 그래서 도로를 쪼개면 7개로 나온가요? 자, 도로는 교통시설 맞잖아요. 맞은데 도로를 세분하면 7개 시설로 분류를 해놨거든. 자, 그래서 보시면 첫 번째 외우기 편하게 하면 전용도로. 전용도로는 여러분 세 가지 나오죠? 자동차 전용도로, 또 자전거 전용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 보행자 우선도로도 들어갑니다. 보행자 우선도로도 여기 기반시설인 도로 분류에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보시고. 자, 또 일반도로 보인가요? 자, 또 고가도로 보인가요? 지하도로. 자, 이게 이제 기본적인 여러분 우리 도로를 세분한 것들입니다. 알겠죠? 이 세분한 내용은 우리 자동차 정류장 세분한 것은 입시에 한번 나왔어요. 입시회 때. 근데 세분된 것까지 보시면 되는데 이걸 여러분 다 외우려면 외워지는가요? 아니, 실은 어렵진 않아요. 전용도로하고 보행자 우선도로고 일반도로, 고가도로, 지하도로 말고 있으면 되거든. 이게 도로를 세분한 것이에요. 근데 여기는 여러분들 틀리게 나오면 보나마나 뻔하죠. 여러분들 여기 고속도로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고속도로는 안 들어갑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 볼 때 고속도로는 도로 아니냐? 도로 맞죠? 아, 고속도로 도로 아니에요? 맞잖아. 근데 왜 여기는 안 들어가죠? 자, 그냥 그거 구별하셔야 돼. 자, 우리가 도로법에 말하는 도로는 다 들어가요. 도로법상 도로 맞아. 근데 여기 나오는 국토법에 나오는 기반시설로 나와 있는 것은 여러분들 기반시설은 뭐 하고자 하는 거야? 시나 군에서 관리계획으로 설치하는 것들이잖아. 그죠? 기반시설은 시나 군에서 관리계획으로 설치하는 것이죠. 근데 고속도로는 여러분 시나 군에서 설치해요? 국가가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안 들어가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우리 기반시설 종류에는 고속도로는 도로에 안 들어간다. 알겠죠? 그것은 시나 군에서 계획으로 결정할 것이 못 된다는 이야기예요. 국가가 설치를 하는 것이다. 그런 취지로 아시면 되겠고요. 자, 또 두 번째입니다. 자, 거기 자동차 정류장이 보인가요? 오른쪽 세분한 거. 자, 정류장 나오죠? 정류장도 교통시설 맞아. 알겠죠? 나머지 시설도 교통시설이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정류장을 보게 되면 거기 6가지로 분리되어 있죠? 6가지. 자, 보시면 터미널 나오죠? 터미널은 2개 나오잖아요. 우리 여객자동차 여객자동차 터미널하고 화물 터미널. 여객자동차 터미널이 여러분 우리 보통 터미널. 우리가 버스 타는 터미널. 화물 터미널 있고. 알겠죠? 화물 터미널 나옵니다. 또 차고지 보인가요? 차고지는 2개. 공영 차고지, 공동 차고지. 자, 공영 차고지는 뭐죠? 지자체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하는 차고지. 알겠죠? 지자체가 설치 운영하는 차고지를 공영 차고지. 그럼 공동 차고지는 뭘까요? 우리 운수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설치하는 차고지. 알겠습니까? 사업자가 설치하는 공동 차고지고 지자체가 운영하는 건 뭐라고? 공영 차고지. 네, 보시면 돼요. 그러면 4개 나왔죠? 2개만 기억하시면 되네. 자, 화물자동차 휴게소 보인가요? 그죠? 줄여서 화물 휴게소. 자, 또 한 가지 복합 환승센터 보이죠? 보인가요? 자, 이게 6가지로 정류장은 세분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문제화 될 수 있는 것 하나 보시면 돼. 자, 복합 환승센터는 유통 공급 시설이다, 교통시설이다. 교통시설 정류장이니까.
알겠죠? 정류장 교통시설이잖아요. 그래서 복합 환승센터도 교통시설 들어갑니다. 알겠습니까? 그거 하나만 좀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 나머지 뭐 휴게소라든가 기타 등등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간시설 보이죠? 자, 공간시설 여러분, 우리가 비어있는 공간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광장이든 공원이든 또 녹지든 유원지든 다 나오죠? 그리고 공공공지. 공지는 여러분 공터야, 공터. 공공은 뭐다? 개인 거다, 공적인 거다? 공적인 것. 공공공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건 이제 광장을 또 쪼개놓으면 5개 보인가요? 자, 우리 광장을 세분한 겁니다. 자, 광장 세분하면 교통광장 나온가요? 일반광장, 경관광장, 지하광장, 건축물, 부설광장이 나옵니다. 자, 거기 한 가지만 조심하세요. 여러분들 교통광장 보인가요? 자, 여러분들 교통광장은 교통시설이다, 아니다? 아니다. 교통자 들어가서 교통시설하면 틀려. 자, 교통광장은 교통시설이다, 공간시설이다? 공간시설. 자, 이런 것만 보세요. 딱 특징적인 것만. 그래서 교통광장은 교통시설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거 하나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다. 자, 또 한 가지 유통공급시설이 보이네요. 유통업이라든가 수도전기 가스 보이죠? 이 전부 다 유통공급시설. 또 열방송통신 나오죠? 그리고 공동구. 자, 공동구 여러분 아시죠? 공동구 좀 더 지하 매설물. 자, 그리고 시장. 이건 전부 다 유통공급시설에 들어갑니다. 자, 또 공공문화체육시설. 이건 여러분 안 해오도 학교라든지 청사, 또 문화시설, 체육시설, 또 우리 직업훈련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보인가요? 전부 다 공공문화 체육시설로 분류가 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방제시설입니다. 자, 방제시설은 여러분 하나 기억할 것. 자, 보통들 하천 보인가요? 하천은 여러분 우리 방제시설에 들어갑니다. 하천이 왜 방제시설일까요? 자, 방제는 재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거죠. 그죠? 자, 생각해보면 만약에 우리 육지에 하천이 없으면 바다하고 맞닥뜨리잖아. 그죠? 그럼 하천이 없으면 바닷물이 넘치면 바로 우리는 홍수가 날 거 아니에요. 근데 하천이 있다는 것은 바다 지류들이 분산되는 거잖아. 분산됨으로 인해서 그것을 제어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천은 방제시설로 들어갑니다. 기억해 놓으시고. 자, 또 한 가지 거기 유수지 보인가요? 자, 유수지가 뭐라겠죠? 유수지. 말하자면 물이 머물다가 돌다 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유수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우리가 만약에 하천이 이렇게 있다 봅시다. 있어. 자, 그리고 이게 상류고 하류입니다. 하류에 뭐 집들도 있고 있다고 봅시다. 그럼 보통 우리 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천이 상류에서 하류를 흘리겠죠? 물이 이렇게 흘러간다는 이야기야. 근데 만약에 비가 많이 오거나 해가지고 우리 유량이 많아. 그러면 이제 물이 많이 내려오겠죠? 많이 내려오면서 하천이 이렇게 반듯하게 돼 있다면 유속이 붙겠죠. 그죠? 그러면 아래 범람하게 싸는 게 있어. 범람해버릴 확률이 크겠죠. 그래서 보통 하천을 만들 때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흠을 만들어줍니다. 그죠? 자, 이렇게 만들어지면 물이 이렇게 돌아갈 수 있겠죠? 그죠?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유속을 줄여줘. 유속을 줄여줘 가지고 홍수 등을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이런 땅들, 자, 이렇게 돌아가게 만들어놨죠? 이 땅들 뭘 한다고? 유수지. 알겠죠? 물이 머물다가 가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유속을 줄여줘. 유속을 줄인다는 말은 아무래도 홍수 등을 막을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유수지도 방제 시설에 들어갑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저수지도 뭐죠? 방제 시설. 우리 가뭄 같은 재해를 막기 위한 거니까 방제 시설로 들어갑니다. 자, 또 방화, 방풍, 방수, 사방 설비, 방조 설비 있죠? 뭐 방화, 화재, 방풍, 바람, 방수, 물. 사방 설비는 뭐죠, 여러분들? 사방 설비가 뭐예요? 사방 설비. 모르겠네. 우리 산 같은 거 있어, 산. 예를 들어서. 근데 산이 민둥산이야. 민둥산이면 어쩌죠? 위에 있는 자갈 같은 돌 같은 거 아래 떨어져 내릴 거 아니야. 나무도 없고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에 나무도 세우고 공작물 설치하는 거. 알겠죠? 황폐한 땅을
거기에 따라서 뭔가 낙석되거나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비를 세우는 겁니다. 나무든 공작물이든 뭐 설치하는 것, 그 우리가 사방사업이라 그래. 알겠죠? 그 설치된 것을 사방설비, 나무도 될 수 있고 공작물이 될 수 있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황폐한 땅을 이렇게 막을 수 있는 그것을 사방설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방조, 우리 조류를 막기 위한 설비입니다. 전부 다 방제예요. 자, 또 하나 볼 것은 보건 위생시설에서는 여러분 도축장 하나 기억하시면 돼. 자, 도축장은 여러분 뭐 가축 잡는 데잖아. 자, 도축장은 어디에 들어갑니까? 보건 위생시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알겠죠? 보건 위생시설 하나 기억하시고. 자, 장사시설이 뭔지 아시죠? 자, 장사시설이 뭐예요? 그렇지, 우리 장사 치르기 위한 시설들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여기는 종류가 많겠지만 뭐 묘지도 들어갈 수 있고, 묘지, 또 자연장지도 들어갈 수 있고. 지금 다 장사시설 합해졌어요. 합해졌기 때문에 자연장지가 뭐죠, 여러분들? 수목장 생각합니다. 수목장 아시죠? 나무 밑에. 그것도 우리 자연장지, 이것도 장사시설 일종이에요. 자, 또 우리 봉안시설 있죠? 봉안시설이 뭐예요? 여기 이제 가게 낙골땅을 봉안당으로 명칭이 바뀌었어. 낙골시설을 봉안시설 생각하시면 돼. 봉안시설도 장사시설의 일종이에요. 알겠습니까? 이런 게 들어갈 것이고, 또 장례식장, 장례시설, 알겠죠? 등, 이게 전부 다 뭐라고? 장사시설. 알겠죠? 장사시설은 어디에 들어간다고? 보건 위생시설에 들어갑니다. 알겠죠? 그렇게 반합해 두시고요. 자, 종합의료시설은 병원 같은 거니까 다 알 수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하수도 보인가요? 하수도는 환경 기초시설. 그럼 상수도는? 상수도, 아까 앞에 봤잖아. 유통 공급시설. 그러니까 상수도는 우리 수도니까 유통 공급이고, 하수도는 환경 기초시설이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고. 자, 또 폐기물 처리 시설뿐만이 아니라 재활용 시설도 환경 기초 됐나요? 자, 그리고 빗물 저장 및 이용 시설, 수질오염 방지 시설. 자, 그리고 폐차장은 잘 나온다겠죠? 한 2번 정도 나왔으니까 폐차장은 환경 기초 시설이지 교통 시설은 틀려요. 자, 이렇게 하나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여러분들 종류 문제고 뭐 크게 어려운 건 없는데 간간히 세분된 것 때문에 조금이 외우려면 좀 이게 좀 귀찮긴 하고, 나머지는 약간 상식에서 접근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뭐 여러 번 나왔기 때문에 별로 낼 것은 없는데, 주로 이제 물어본다면 내 특징이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여러분 도로가 교통시설인지 아닌지 모르는 사람 없을 거 아니에요. 이게 뻔한 건 물어보나 마나. 알겠죠? 그리고 이 문제가 나오면 이 문제는 맞추라고 낸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 틀리면 어쩐다고요? 나만 틀려, 그것은. 알겠죠? 맞으면 너도 맞아, 이것은. 이것은 금방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인가요? 기반 설치 보인가요? 자, 기반 설치는 원칙이 뭘 한다고? 도시군 관리기로 결정합니다. 자, 원칙이 있으면 예배가 있다겠죠? 예배를 좀 보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관리를 결정하는 게 원칙이란 이야기야. 그러면 자, 예배는 어떤 의미죠? 자, 관리객에 의한다, 의하지 않는다? 의하지 않는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 빡빡이 다 써졌는가요? 다 외웠을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손을 댈까 말까 하는데 뭐 어차피 봐야 될 거 봅시다.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 한 10가지 정도는 외워두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쉬워. 일단 여러분 기억할 것은 기반시설 설치 등을 하는 것은 어디에 의한다고요? 관리를 하는 게 원칙이다. 근데 예배적으로 관리객 결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설치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관리를 할 수도 있어. 예배적으로 관리객에 의하지 않고 설치할 수 있는 시설들이 보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여러분 외우세요. 제가 말 만들어 줄게. 자, 보시면 자, 시장, 주차장은 자, 폐차장 같다, 이렇게 외우시면 돼. 근데 3개 들어갔죠? 자, 뭐라고? 시장, 주차장은 폐차장 같아. 일단 3개 외웠네요. 시장, 주차장이 형편없다는 이야기잖아. 시장, 주차장 뭐 같다고? 폐차장 같다, 이렇게 보시고. 또 한 가지. 자, 청소년
복지는 자, 병원에서 장사 치룬다. 또 외우시면 돼. 뭐라고요? 청소년 복지는 병원에서 장사 치룬다. 자, 이 말은 자, 청소년은 청소년 수련시설. 알겠습니까? 청소년은 딱 그렇게 연결하라고. 청소년 수련시설. 자, 복지. 이건 한번 두 번 기출됐죠? 이 복지는 사회복지시설을 말합니다. 알겠죠? 사회복지시설. 이게 복지. 기억하시고. 자, 또 한 가지. 병원은 종합의료시설이죠. 의료시설이. 자, 장사시설. 됐나요? 벌써 뭐 7개 외웠네? 자, 다시 봅시다. 뭐라고? 시장, 주차장은 폐차장 같고 청소년 복지는 병원에서 장사 치룬다. 이게 둘 다 형편없다는 이야기네. 알겠습니까? 그래서 어쩐다. 열받아서 뭐 해야 돼? 방송에 내버리자. 됐어요? 자, 열이 뭘까? 거기 열 공급 설비 보인가요? 찾기도 어려워. 그냥 그렇게 외워. 열 공급 설비입니다. 그리고 방송이 방송 통신시설 보이죠? 그죠? 그러면 자, 여러분들 9개 외우셨네. 이렇게 외우시라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요 시설들은 외우긴 외우되 이게 뭔지 모르고 외우지 마시라고. 이게 뭐라고요? 관리계 결정에 의하지 않고 설치 등할 수 있는 기반시설 종류들입니다. 거기 뭐 한 30가지 쭉 써졌잖아요. 다 못 외우더라도 일단 요거라도 일단 외워 놓으시라고. 자, 어떻게 외우시라고요? 시장, 주차장은 폐차장 같고 청소년 복지는 병원에서 장사 치른다. 열받아서 방송에 내버리자. 9개 외웠다. 알겠습니까? 일단 외워놓으시면 충분히 고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는 못 외우더라도 일단 요 정도 일단 외워놓으세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또 기억은 잘 많이 하시더라고. 근데 문제 기억해놓고 나서 이게 뭔지 모르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제 말은. 알겠죠? 이게 뭐라고요? 관리계에 의하지 않고 설치할 수 있는 기반시설들. 알겠죠? 그 종류 빡빡이 나와 있잖아. 근데 일단 그 정도라도 외우시고. 이게 외워지면 나중에 한 2-3개 더 추가시킬 거예요. 일단 요거라도 먼저 외우세요. 왜냐면 이건 고르는 문제이기 때문에 몇 개 외워놓으면 골라낼 수 있어. 이 정도 해오시면 될 것 같다. 자, 그러면 됐고요. 자,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주간들 공동구 보인가요? 자, 공동구 148쪽입니다. 자, 보시면 우리 공동구에 관한 것은 자, 몇 가지 쭉 정리컨대.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 공동구는 거기 나와 있죠. 우리 의미가 뭐라고요? 지하 매설물이라고 이야기했죠. 우리 수용할 수 있는 지하 매설물을 공동구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자, 공동구는 기반시설이지요. 그죠? 자, 기반시설 중에 어디에 들어갑니까? 유통 공급시설에 들어간다. 기억하시고 우리 공동구는 기반시설 중에 유통 공급시설에 들어갑니다. 알겠죠? 하나 기억하시고 또 한 가지 일반적으로 공동구를 설치하는 목적이죠. 자, 설치 목적은 3가지가 나옵니다. 3가지. 자, 미, 도, 교. 딱 기억해 놓으시고. 자, 공동구 설치 목적 미, 도, 교입니다. 자, 거기 보시면 다음 페이지 148페이지 넘기세요. 자, 148페이지 넘기시면 그 공동구 의 보이죠. 자, 공동이라는 것은 공급설비 통신 하수시설 지하 매설물을 공동 수용함으로써 자, 미가 뭡니까? 미관 개선. 자, 도는 도로구조 보존. 교는 교통소통이야.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3가지를 위해서 설치하는 시설물을 우리는 공동구라고 부릅니다. 공동구 설치 목적은 자, 미가 뭐라고요? 미관. 그죠? 미관. 자, 도는 도로구조 보존. 교는 교통소통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공동구를 설치한다. 하나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자, 공동구를 설치해야 될 설치 의무입니다. 자, 공동구를 설치해야 되는 경우인데요. 자, 거기는 숫자 하나 기억하셔야 돼요. 자, 얼마 초과라고 나오죠? 200만 제곱미터 초과입니다. 자, 200만 제곱미터 초과는 일정한 사업 구역들을 말합니다. 자, 얼마 초과는 200만 제곱미터 초과. 200만 하나 기억하시면 돼요. 자, 200만. 자, 200만 제곱미터 초과는 사업 구역인데 자, 그 사업이라 하는 것은 여러분 그 쭉 써 있잖아. 개발 사업이든 정비 사업이든. 개발 사업은 개발 구역,
정비사업은 정비구역 보인가요? 또 택지개발지구, 경제자유구역, 공공주택지구, 또 우리 도청 이전 신도시 보인가요? 일단 그거 외우는 건 둘째 치고 먼저 외워야 될 건 뭐라고? 공동구를 설치해야 되는 경우에 의무. 설치해야 되는 경우는 얼마 초과는? 200만. 이따 200만 조금더 기억해 놓으시라고요. 그래서 거기 나오는 여러 가지 사업 구역들이야. 알겠죠? 개발 사업 구역은 개발 구역, 정비 구역, 경제 자유 구역, 택지 개발 지구, 공공주택 지구, 또 도청 이전 신도시 6개 나오는데 그 뒤에 외우는 건 나중에 외우더라도 먼저 얼마 초과? 200만 초과 하나 딱 보시란 이야기입니다. 자, 그거 하나 체킹해 놓으시고요. 자, 또 한 가지. 절차는 일단 넘어가고 설치 비용입니다. 자, 공동구를 설치하는 비용은 누가 낼 거냐? 자, 설치 비용 문제는 우리 공동구 점용 예정자입니다. 공동구에 들어올 사람, 예정자하고 엔드 누구? 사업 시행자가 부담한다. 자, 우리 설치 비용은 점용 예정자하고 그리고 누구? 시행자. 알겠죠? 설치 비용은 예정자하고 시행자가 부담한다. 이렇게 봐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거기는 그것만 체킹하시고요. 자, 설치 비용 볼 때 같이 볼 것은 아마 뒤쪽에 나옵니다만은 관리 비용을 같이 보시면 돼요. 비용을 묶어서. 자, 관리 비용은 여러분 151페이지 오른쪽 아래 나오거든. 그 뒤쪽에 나오니까 볼 때 같이 묶어서 보겠어요. 자, 여러분 관리 비용은 관리비잖아. 자, 관리비는 누가 낼까요? 점용하는 사람. 점용하는 자가 관리비를 부담합니다. 알겠죠? 점용하는 자가 부담한다. 설치 비용은 예정자가 부담할 것이고 이건 관리비잖아. 그죠? 아파트 관리비처럼 관리비는 점용하는 자가 부담하는 것이에요. 네, 점용하는 자 부담하는 데 있어서 이건 두 가지만 보시면 돼. 첫 번째, 우리 점용하는 자 부담할 때 뭘 고려한다고? 점용 면적을 고려한다는 것. 알겠죠? 다시 말해서 많이 점용하는 사람은 관리비를 더 많이 내야 될 것이고, 그죠? 조금 점용하는 사람은 관리비를 적게 내야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 관리비는 점용 면적을 고려한다는 것 하나 기억해 놓으시고, 자, 두 번째는 관리비는 일시납의 원칙입니까? 분할납부입니까? 분할납부를 하게 해야 됩니다. 연 2회니까 전반부 후반부 분할납부를 하게 해야 된다. 알겠습니까? 관리비는 우리 전반부 후반부에 낸다, 두 번 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그것 하나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어요. 자, 또 네 번째입니다. 다시 이제 왼쪽 150페이지 위로 갑니다. 150페이지 제일 위에 보시면 공동구에 수용을 하는 것인데, 수용은 여러분 우리가 뭐 물건 뺏는 그 수용이 아니고 여기는 집어넣는 거. 알겠죠? 공동구에 들어가야 될 것, 공동구에 수용해야 될 것, 공동구에 들어가야 될 것을 그 수용 한문 틀려. 그래서 우리가 일반 토지 수용하고 틀리다. 용어가 같다 해서 똑같이 생각하지 마시고 공동구에 들어갈 것. 자, 그러면 일반적 공동구에 수용해야 될 것은 의무적 수용이 원칙입니다. 자, 의무적 수용이라는 것은 뭐죠? 수용을 해야 되는 것. 해야 되는 것. 그 대신 여기는 볼 것. 임의적 수용이 가능합니다. 자, 임의적 수용이라는 것은 공동구 협의회 심의 거쳐서 수용을 할 수 있는 거야. 알겠죠? 이 두 개만 주시면 돼. 두 개 뭐? 가스관하고, 이건 여러 번 나와서 하수도관. 알겠죠? 자, 우리 가스관하고 하수도관은 공동구에 수용을 해야 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럼 나머지는 다 뭐다? 해야 한다. 의무적 수용은 외울 필요 없어. 거기 전선, 통신 다 나오잖아. 그건 외울 필요 없이 임의적 수용만 외우라는 이야기예요. 임의적 수용은 수용할 수 있는 거만 외워. 그 두 개 빼고는 나머지 다 뭐다? 의무적이야. 알겠죠? 임의적 수용은 두 가지. 뭐라고? 가스관하고 하수도관. 자,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 알겠죠? 가스관하고 하수도관은 반드시 공동구에 설치해야 된다. X. 임의적이야, 임의적. 할 수 있어. 대신 나머지는 다 의무적이에요. 알겠죠? 이 두 개 빼고는 나머지 나오면 다 수용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됐고요. 다섯 번째. 자, 바로 공동구 관리자로 갑니다. 자, 공동구 관리자. 자, 관리자는 여러분, 첫째, 누굽니까? 시장, 군수 등입니다. 자, 시장, 군수 한번 따라가는 게 뭐라고?
특광, 특특은 따라가니까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자시장, 특자도지사 그리고 시장, 군수 하시면 되겠고요. 자, 또 한 가지. 자, 공동구 관리자는 안전, 유지, 관리 계획을 수반다 나와 있죠? 자, 안전, 유지, 관리 계획이 나옵니다. 이것도 아주 잘 나오죠. 자, 어떻게? 여기는 5년마다 아니면 매년 아니면 10년마다 5년마다 동그라미. 알겠죠? 여기도 보나마나 문제 여러 번 나왔어요. 매년 설치한다. 매년 계획을 수립한다. 틀렸죠? 그죠? 또 10년마다 다 틀렸어. 자, 몇 년마다? 5년마다. 숫자를 기어놓으시면 돼. 예. 안전 유지 관리 계획은 관리자가 수립 시행하는 거예요. 오른쪽에 나왔잖아요. 거기는 무엇만 보라고요? 5년마다. 자, 그 하나 포인트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세 번째는 안전점검 보인가요? 그 아래. 자, 공동구 안전점검은 1년에 2회 이상? 그렇지. 또 그것도 보나마나 그렇게 나오거든. 그래서 안전점검은 1년에 1회 이상입니다. 또 2회 이상 틀렸어. 또는 2년에 1회 이상 다 틀렸어. 숫자니까 보시면 돼. 그래서 우리 안전점검은 1년에 1회 이상이다. 됐나요? 딱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공동구는 이렇게 정리하시면 끝났어요. 알겠습니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넘어가시고요. 자, 광역시설 부분은 추후에 보충할 것이고 바로 시설 사업으로 들어갈 겁니다. 자, 153쪽입니다. 자, 공동을 딱 이것만 정리하면 깔끔히 끝났어. 간단하죠? 딱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안 써도 돼. 나중에 다 요약집에 다 정리돼 있어. 곧 나옵니다. 알겠죠? 딱 이것만 보시라고 일단이. 그래서 이것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시설 사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시설 사업은 첫째 절차 등을 먼저 보라겠죠? 절차 등에 관한 것 먼저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보시면 우리 사업 절차는 똑같아. 자, 뭐 똑같냐면 한번 접어드릴까요? 자, 먼저 여러분 그 오늘 나간 표도 있죠? 자료도 있고 그러니까 뭐 그 절차 똑같으니까 보시면서 보세요. 대신 자, 일반적으로 우리 도시공계획 시설이 결정되겠죠? 자, 우리 기반 시설 중에 자, 이렇게 써놨죠. 제가 우리 기반 시설인데 자, 기반 시설 중에 자, 우리 뭘로 결정된 거죠?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놈들. 자, 놈을 뭐라 본다고? 도시군 계획 시설입니다. 알겠죠? 문제 시설이 결정이 되겠죠? 아까 우리 A시 같으면 4개, 뭐 B군 같으면 10개, 뭐 C군이면 7개. 그래서 이렇게 시설이 결정이 됩니다. 자, 결정이 되면 여러분 공사가 들어가야 되겠죠? 사업을 하는 겁니다. 사업을.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우리 B라는 군에서는 예를 들어서 10개가 결정돼서 10개 시설, 뭐 도로, 철도, 뭐 기타, 폐차장 등등등 10개 결정됐어.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B라는 군에서 10개 시설을 한꺼번에 공사를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러죠. 그럼 쉬운 일이 아니죠. 예산 문제도 있고 특히 우리 폐기물 처리소를 설치한다면 주민 반대를 또 심할 거 아니에요. 한꺼번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공사가. 알겠죠? 자,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 예를 들어서 자, 우리 마을이 있다고 봅시다. 보세요. 자, 우리 마을이 있고 뭐 논도 있고 알겠죠? 있고 그래. 근데 요 부위에 도로가 뚫리기로 결정됐어. 도로가 도시공계획 시설됐다는 이야기예요. 도로가 설치하는 것을 우리는 도로 부지, 다시 말하면 도시공계획 시설 부지가 된 거죠. 알겠죠? 시설 부지. 도로 뚫린다는 이야기야. 관리계획으로 결정이 됐어.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자, 여러분들 알다시피 우리 주민들, 자, 우리라고 생각합시다. 우리가 각자 살고 있어.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나가야지. 어차피 집 철거되겠어 안 되겠어? 되겠지. 알겠죠? 다 정해진 이야기야. 철거될 수밖에. 도로 부지로 결정돼가지고 도로공사 들어오면 철거해야지. 알겠죠? 그러면 자, 우리들은 뭘 생각할까요? 응? 우리들은 철거되면 뭘 생각을 해야 돼? 이제 크게 두 가지야. 그죠? 쉽게 말해서 첫 번째는 언제 들어오는데 중요하잖아. 그래 이사 준비할 거 아니에요. 알겠죠? 자, 두 번째는
얼마 줄 건데 이제 이 두 개만 정해주면 되잖아. 알겠습니까? 우리들은 이제 어차피 결정돼서 도로 부지 날 거니까 집 철거될 거 마찬가지잖아. 철거되는데 중요한 것은 언제 될 거냐. 알겠죠? 당장 들어오냐 10년 뒤에 들어오냐. 거기 따라서 이사 계획을 짜야 되니까. 그죠? 또 중요한 것은 돈 얼마 줄 건데 보상금 나올 거 아니에요? 이 두 개만 충족하면 돼 이제. 자, 우리가 가장 좋은 건 뭐예요? 빨리 들어오고 돈 많이 주라. 이왕 결정된 거. 알겠죠?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은 빨리 들어오고 돈 많이 주라. 그러면 되잖아. 알겠죠? 근데 봐보세요. 결정이 됐어. 자, 결정이 됐는데 된 순간 각자 이제 생각들이 있겠죠. 이사 갈 준비도 좀 해야 될 거 아니야. 알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가서 나름대로 이제 뭐 자녀가 있는 분 학군도 생각해야 될 것이고 해가지고 이사 갈지, 보통 이사 갈지 보면 견본주택 보겠어 안 보겠어? 굳이 어디 아파트 청약은 넘어가서 보고 하고 있죠? 자, 견본주택 보면 좋아요 안 좋아요? 이쁘게 해놨잖아요. 그죠? 그거 보고 다시 집에 온 순간 요 집이 좋아 보여 안 좋아 보여? 이제 깨제제. 알겠죠? 깨제제. 그것도 말은 이제 마음이 뜨기 시작해. 자, 몇 군데 정도 보고 나면 우리 집 정말 형편없어 이제. 그죠? 새 집 딱 보면 좋잖아요. 그죠? 이제 마음은 떠 있어. 자, 근데 문제는 이렇게 시설 부지로 결정이 되면 여러분 여기 지역은 요 지역은 도로가 뚫려야 되기 때문에 다른 개발행위 등은 될까요? 못할까요? 못하게 해야지. 금지돼. 쉽게 말해서 도로 뚫릴 부지인데 여기에 건축물 세워놓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개발행위는 금지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봐볼까요? 자, 만약에 이제 결정이 되고 나는 주택도 보고 막 그랬어. 알겠죠? 뭐 우리 견본주택도 보고 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지붕에 비가 샌다는 이야기예요. 빗물이 떨어져. 그럼 도로 뭡니까? 우리 지붕을 개량해야 될 거 아니야. 돈 쓰고 싶어 안 쓰고 싶어? 돈 쓸 이유가 없죠. 그거 철거될 건데 지붕을 이쁘게 개량할 수가 없어. 그래서 어쩐다고 했죠? 양동이 받쳐놔야 돼 이제. 알겠죠? 양동이 받쳐놓고 비 새면 막고 있어야지. 제 말 이해됩니까? 자, 근데 문제는 결정이 되고 공사가 바로 들어오면 좋은데 공사가 안 들어온다는 이야기야. 그럼 어찌죠? 제가 아까 했죠. 심리적으로 이제 마음은 떴어 안 떴어? 떴어. 집 싫어 이제. 또 비가 샌데 양둥이 받쳐놓고 있어. 아주 심란하죠? 그런데 공사가 늦어지면 양둥이도 헐었어. 또 양둥이 또 사갖고 바꿔야 돼. 이해됩니까? 그렇다 해서 내가 이 집을 개축할 수는 없잖아. 돈 들어가면서.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럼 여기 소유자들은 고통이 심하다 안 심하다? 심하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죠. 빨리 들어와라. 근데 빨리 안 들어오니까 문제지. 알겠죠? 물론 이유는 있겠지. 알겠죠? 무조건 이 사람들 싫으라고 빨리 안 들어온 건 아니지만 어쨌든 빨리 안 들어온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미집행. 아까 얘기했죠? 두 번째, 이렇게 집행이 안 되고 있을 때 소유자들 보호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필요하다. 그것도 생각해 두시고 또 한 가지. 이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도록 시설이 결정이 되면 여러분 공사 순서를 정하는 계획을 수립해 줘야 돼. 알겠죠? 그걸 뭐라 부르죠? 그거 써놨자. 단계별 집행 계획입니다. 이게 나와줘야 돼. 알겠습니까? 자, 단계별 집행 계획이라는 것은 간단히 두 단계 있거든. 1단계 계획이 있고 2단계 계획이 있어. 1단계는 뭐죠, 여러분들? 3년 이내에 실시될 사업들. 2단계는 뭐? 3년 이후에.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 도로부지 결정됐잖아요. 도로공사 들어온다는 이야기죠. 이게 만약에 계획을 발표했는데 1단계 들어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1단계 들어갔으면 3년 이내에 들어간다는 이야기잖아. 우리는 빨리 이사 준비해야 되냐 돼. 그렇지. 1단계 들어가면 서둘러야지. 이사 갈지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근데 2단계 들어가면 너것 해야지. 이제 뭐 3년 이후니까 언제 돌지 모르잖아. 알겠죠? 그 말은 우리들이 어느 정도 예측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단계별 집행을 수립해 줘야 돼. 그래야만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지. 그러면 막막하잖아. 언제 공사 돌지 모르고 계속 양동이 살 수 없잖아. 알겠죠? 양동이 산 것만 해도 몇 개인데. 알겠습니까? 그래서 단계별 집행 계획은 그런 기능이 있다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1단계, 2단계 계획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3년 이내에 실시할 것은 1단계. 그러니까 우리 10개 결정됐으면 10개 중에 1단계 들어간 것도 있고 2단계 들어간 것도 있겠죠.
그 공사 순서를 정하는 계획이 뭐라고? 단계별 집행 계획입니다. 알겠죠? 단계별 집행 계획은 공사 순서를 정한다고 생각하시면 돼. 물론 한 개밖에 없으면 뭐 순서도 없지 뭐. 결정은 한 개밖에 없다고 하면 그냥 하면 되는 거니까.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고요. 대신 하나 고려할 것. 자, 일반적으로 단계별 집행 계획이 수립이 되면, 자, 만약에 도로가 1단계 있다. 그럼 항상 3년이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곧 이 말은 뭐냐면 도로부지 결정됐다 하더라도 여기가 순응하는 경우가 아니고 반발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도로부지 결정됐는데 반발해 주민들 똘똘 뭉쳐가지고 차라리 나를 죽여라. 이 땅은 도저히 조상 때도 내려온 땅이라 팔 수 없다. 주민들이 반발하기 시작하면 공사가 빨리 들어와 못 들어와? 못 들어오는 거야. 그럴 거 아니에요. 주민들이 반발하고 심지어는 성질 급한 사람은 신호 뿌리고 난리가 나서 분신하고 뭐 사회적 이목이 집중돼 버리면 이 공사는 빨리 못 들어가. 곧 이 말은 1단계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2단계로 내려갈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이제 그럼 도로가 2단계로 내려가는 거야. 어쩔 수 없어. 알겠습니까? 곧 이 말은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면 이것은 고정적, 확정적이다 아니면 유동적이다. 그렇죠. 유동적이다. 이 말은 조정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유동적인 거지 확정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 알겠습니까? 1단계 있으니까 반드시 3년이 해야 된다. 그런 건 아니란 이야기예요. 계획을 발표하는 거예요. 계획이기 때문에 계획은 바뀔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알겠죠? 예. 보통은 그렇게 가는 게 맞겠죠. 계획대로. 근데 변수가 많잖아요. 아까처럼 주민들이 반대하고 반대도 뭐 가볍게 반대한 게 아니라 분신 몇 명씩 해버리고 막 그러면 그건 할 수가 없어. 행정이라는 것이 국민을 위한 거지 국민이 죽어가면서까지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밀릴 수도 있다. 됐나요? 또 2단계 있는 것이 1단계로 올라갈 수도 있어. 조정이 가능하다. 기억해 두시고 또 한 가지 볼 것. 이 단계별 집행계획 그러면 얼마 이내 시설 결정되고 나서 얼마 이내 수립을 해줘야 될까? 그러죠. 이것도 우리 지난번까지는 2년이었어. 2년. 알죠? 2년이면 여러분 세월이 길어 안 길어? 길죠. 우리 막막하게 2년을 기다려야만 1단계인지 2단계인지 알 수 있다는 이야기야. 너무 길죠? 그래서 그 개정이 돼가지고 지금은 얼마? 3개월 이내입니다. 결정되어 3개월 이내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 줘야 돼요. 물론 예외적으로 2년도 있어요. 있긴 있어. 예외지만 원칙은 3개월로 계획하시면 돼. 알겠죠? 예외는 이제 여러분들 다른 법률에 의해 가지고 관리계획 결정에 의지되는 경우 하나 있거든. 근데 예외는 일단 차치하고 일단 얼마 이내 수립하라고? 3개월. 숫자를 꼭 놓치지 마세요. 3개월 이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 줘야 된다. 단계별 집행계획의 의미는 뭐라고요? 공사 순서를 정해주는 거다. 알겠죠? 그럼 1단계, 2단계가 있더라. 1단계는 뭐라고? 3년 이내 공사 들어갈 것. 2단계는 3년 이후에 들어갈 것. 그러니까 아까 우리 10개 시설 중에 1단계 들어간 것도 있고 2단계 들어간 것도 있고 하겠죠? 그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 어느 시나 군에서 한꺼번에 공사 다 못 들어가니까. 제 말 이해되죠? 지금 수립해야 됩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은 여러분 누가 수립할까요? 누가? 외우기 편하게 이방권자가 수립한다고 생각하시면 돼. 우리 관리계획 이방권자가 수립한다. 이방권자가 누구예요? 관리계획. 관리계획 이방권자. 관리계획 수립한 사람이잖아. 누가? 그지? 원칙은 누구? 시장 군수. 예외적으로 국장 도지사 가능하다. 됐어요? 똑같아. 단계별 집행계획도 원칙은 시장 군수가 수립한다는 이야기야. 알겠죠? 특강특특 포함해서 예외적으로 국장 도지사도 수립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방권자 다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 외우기 편하게 그렇게 우시라고. 이방권자가 수립한다. 이방권자가 누군지 모르면 안 돼. 관리계획 위반은 시장 군수가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국장 도지사도 위반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외우시면 돼. 수립한다 생각하시고. 또 한 가지. 자, 단계별 집행계획은 절차상 문제입니다. 자, 단계별 집행의 절차. 절차는 여러분 뭐 나옵니까? 관계 행정의장 협의하고 또 지방의 의견 청취가 보이죠? 그래서 거기 여러분 보시면 그 154페이지 보시면 나와 있을 거예요. 수립 절차에. 그거 보이죠? 자, 어떻게 나온다고? 관계장 즉 협의. 협의는 여러분 항상 행정기관 장하고 협의합니다. 자, 그리고 뭘 거친다? 의견 청취인데 의견은 어디?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거칩니다. 알겠습니까?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죠. 꼭 문제 한 번씩 나오는데, 자, 단계별 집행계획은 여러분, 자, 우리 주민 의견 청취 있다 없다. 주민 의견 청취. 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할 때 주민 의견 청취 있다 없다. 없다. 왜 없을까요? 제한? 자, 다시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시설을 결정할 때는 관리계획을 한다겠죠. 관리계획을 할 때는 관리계획 위반할 때 주민의견 다 거쳐서 안 거쳐서? 거쳤잖아. 알겠죠? 결정할 때는 다 거치는 거야. 근데 단계별 집행계획은 시설을 결정하는 거야? 공사 순서만 정하는 거야? 그렇지. 이미 결정된 시설 가지고 공사 순서만 정하기 때문에 주민 의견 들을 필요 없어요. 알겠습니까? 결정할 때는 들어야죠, 당연히. 우리가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하기 전에 결정하려면 관리계획으로 결정하잖아. 우리 관리계획 위반할 때 다 주민 의견 거쳐서 안 거쳐서? 다 거쳤잖아. 물어볼까요, 어디? 우리 관리계획 위반할 때 주민 의견은 공청회에 거쳤나요? 관리계획 위반할 때 공청회? 공청회가 아니라겠죠? 의견서 제출하고 통보한다겠잖아. 기억나죠? 그래서 주민 의견을 거칩니다. 근데 여기는 거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결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왜 지방의 의견을 거치죠? 근데 이것도 자꾸 올라가지 마. 한번 생각해봐. 여러분, 공사 들어가려면 돈이 들어가 안 들어가? 그 돈은 예산이잖아. 알겠습니까? 그 재정적인 문제는 어디서 통과시켜줘야 돼? 의회가 통과시켜줘야 하니까. 알겠습니까? 당장 공사 들어가면 예산이 투입돼야 될 거 아니야. 알겠죠? 그럼 그것은 의회 의견을 안 거치면 의회가 비토 나버리면 어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의회 의견을 거치는 것이에요. 됐나요? 그래서 주민 의견은 필요 없지만 의회 의견은 들어야 돼요. 차이점 잡았나요? 자, 또 한 가지. 협의는 여러분, 관계 행정기관장이 있으면 협의를 거쳐야 돼. 이건 당연히 여러분들. 협의는 항상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공사가 들어가려면 만약에 옆에 군사시설이 있으면 누구하고? 국방부 장관하고 문화재가 있으면 그러지. 우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죠. 또 환경 침해하는 문제 나오면 환경부 협의는 해야 돼. 왜냐하면 공사가 들어가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그래서 협의를 합니다. 대신 또 한 가지. 우리 도계비 심의. 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 있다 없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 있다 없다? 없다. 역시 심의도 결정할 때는 고쳐야 돼. 알겠죠? 어떤 시설 할 거냐 말 거냐 결정할 때는 도계위 심의 반드시 거쳐야 돼요. 근데 단계별 집행계획은 시설을 결정하는 건 아니잖아. 이미 결정된 시설이 뭐라고? 공사 순서만 정하기 때문에 도계위 심의 필요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또 한 가지. 딱 세 개만 기억하세요. 자, 이것도 잘 물어본 게, 자, 단계별 집행계획을 시장 군수가 수립해서 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된다. OX. 자, 승인 절차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구별 잘하셔야 돼요. 우리 관리계획 결정할 때는 다 거치잖아요. 결정 절차 따로 있죠. 도지사 결정해 준 거야. 시장 군수가 위반한 건 도지사 결정해 줬잖아. 알겠습니까? 그건 자기가 결정해 놓고 뭘 승인해 줘. 여기는 단계별 집행계획 뭐라고 성격이? 공사 순서만 정한다고 생각하면 돼. 알겠죠? 공사 순서만 정하는 계획이야. 그게 단계별 집행이잖아. 알겠죠? 집행 공사 순서를 말해. 그래서 승인 절차가 있다 없다? 없다. 알겠죠? 그래서 뭐 말 만들어서 넘어가지 마세요. 이런 것은 없는 이유는 다 설명드렸어. 대신 협의하고 의회 의견은 듣습니다. 관계 행정기관 협의하고 의회 의견은 들어야 돼. 들어야 되는 이유는 말씀드렸어요. 알겠습니까? 대신 이런 절차는 없다. 보시면 되겠고. 자, 한 가지만 더. 일반적으로 단계별 집행계획은 여러분 재원 조달 계획이 들어가야 돼. 이 말은 돈을 어떻게 끌었을 거냐. 알겠죠? 우리 시에서 내는 예산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 민자 투자를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재원 조달 계획입니다. 그죠? 우리 도로를 설치할 때 마찬가지 도로를 우리 지자체 도로를 할 거냐, 민자 도로를 할 거냐. 민자 도로라면 민간 투자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재원 조달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것도 들어가야 되고 또 한 가지 보상 계획이죠.
당연히 보상계획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이 단계별 집행에는 포함이 돼야 돼, 안 돼야 돼? 포함이 돼야 돼. 알겠습니까? 그럼 단계별 집행계획은 이 정도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집행계획이 나오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공사가 들어가야 되겠죠? 1단계에 있는 건 공사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공사 순서를 보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분 여러분들 10분 쉬었다가 가도록 합시다. 자, 10분 쉴게요.